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에 대적할 상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선 흥행도 실패했습니다. 지금 김동연, 김두관 이 두 사람의 예비후보가 지금 경선 규칙을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선거법 2심 무죄,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전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선거법 재판 상고 이유서를 보도했습니다. 이걸 보면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금 이재명의 2심 무죄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2심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힌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까지 이재명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것이냐. 둘째, 설령 대선 기간 전까지는 3심 확정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그 뒤에 대통령에 취임한 뒤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시키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느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봤던 5개의 재판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명은 재임 중 특히 선거법 3심 판결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명목 2명을 이번에 지명했습니다. 자, 지금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이 두 사람을 지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뒤 이 두 사람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는 보수 우위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에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봤던 재판을 계속 받느냐 안 받느냐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는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럴 때 보수 우위로 변한 이대로 간다면 지금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여러 개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내고 위헌소송도 내고 그러나 이게 묵살돼서 만약 그대로 보수 우위 헌법재판소 체제로 간다면 헌법 84조 받던 재판 그대로 받아라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선거법 3심 판결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스피디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대통령직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이미 제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부는 피고인 관점으로만 해석했다. 그래서 허위사실 표명 여부는 전체 취지, 통상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상고 이유서의 핵심 이유입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관철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칼을 뽑는다면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3수를 냈습니다. 세 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전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 이유서에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다. 발언의 사회적 배경을 따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기한인 이달 21일보다 열흘 이상 빨리 상고 이유서를 냈습니다. 속도를 빨리 해서 이재명의 3심 판결을 빨리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 이 대법원이 서울 남부지법에 위탁한 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송달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3심 재판은 초고속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처벌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장동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 씨에게 하위 직원이니까 몰랐다. 그 후에 최근에 확인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표명,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백현동입니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상향했다는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다.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일관된 법적 증언 등을 근거로 이재명의 발언은 증거로 입증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이재명에게 뜻밖의 발목을 잡는 일이 터졌습니다. 선거법 재판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대선 전에 3심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재명은 취임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